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자 비용이 전부 다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가 아직은 이제 형성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자, 이제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이 창업 자금을 마련할 때부터 세금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다. 개업 자금 마련하실 때는 사실 이 복합적으로 개업 자금을 마련하시는데 크게 좀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이제 본인 자금이죠. 혹시나 이제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근로소득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본인의 근로소득, 그다음에 혹시나 증여를 받았다라면 증여소득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자금을 마련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타인한테 이제 손 빌리는 게 사실 어렵죠. 사실 쉽지 않고. 요즘 뭐 대출 이자도 비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본인 자금으로 하면 좋은데 이때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하실 게 뭐냐면 본인 자금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그거를 다른 자금에 운용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나 거기에 대한 기회 손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이거랑 바로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이제 대출이죠. 그나마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을 담보를 설정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자가 근데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은 항상 커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자 비용이 전부 다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가 아직은 이제 형성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업의 비용이긴 하지만 이자 비용이란 것도 결국 사업에 있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그 세율 구간만큼은 본인이 결국 절세가 될 수 있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유 현금이 1억 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세후 예금을 했을 때 세후 2%의 이제 이자를 받아서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A 씨가 1억 원의 대출을 3%로 만약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1년에 이자 비용은 3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자 비용은 3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한 세율 구간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35% 구간이면 이 105만 원을 절세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실질적인 세후 이자 비용은 195만 원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자를 만약에 1억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예금의 이자라고 했지만 200만 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5만 원의 이득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사업 초반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업 초반에 대부분 이제 매출은 적고 이제 투자금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진 않고요. 저는 이걸 권해드리는 바는 사업을 확장하실 때 이제는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서 말 그대로 대출을 끌고 와서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이자 비용이 무조건 절대적인 부담만은 아니다라는 인지를 하는 게 좀 세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창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본인 자금과 대출금이라고 하면은 이거 말고도 이제 부모님에게 돈을 이제 빌려서 그렇죠. 개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2가지죠. 결국 가족에게 돈을 빌리냐 아니면 돈을 증여를 받냐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대여를 한다라고 치면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차용증을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차용증을 정말 잘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무작정 자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큰 사업을 벌였다라고 해볼게요. 그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그 자금은 부동산의 매수 자금으로 썼을 텐데 요즘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구입할 때 자금, 취득자금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증여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이제 국세청에서는 소득도 없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는 게 말이나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증여세 세무조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 추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증여를 추정을 해서 당신은 증여세 내십시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소명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연령이나 세대주, 직업, 뭐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봐서 일정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란 게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일정 금액 이하면 이 정도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인정은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준점이 하나 있긴 있고요. 실무적으로 기준점이 있지만 이 기준 금액 이외에 그게 너무 금액이 명확하게 증여라고 포착이 돼버리면 그거는 세무조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차용증을 잘 쓰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 비용과 원금 상환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매월 25일로 할 건지, 이자율은 몇 프로로 할 건지 이런 것들 설정을 하시고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그 당일 날짜에 차용증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는 차용증을 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세무조사 나오면 그때 쓰자. 그때 쓰면은 뭐 괜찮겠지라고 하시는데 이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했을 때 그 문서의 진위 여부 판단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이것만 보시는 조사관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걸리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고 걸리면 그때 차용증으로 써서 대여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짜에 오히려 좀 꼼꼼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날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날짜랑 차용증의 날짜를 맞추죠. 계좌이체 날짜까지 같이 맞추고 그다음에 매월 당연히 이체를 하실 때도 저는 적요사항을 꼭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계좌이체를 해주면 이게 어떤 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무조사 시점은 대부분 몇 년 후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리 거기 이제 적요에 자녀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빌려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적요사항을 적고 자녀는 그 받은 돈에 대해서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대로 월마다 계좌이체를 걸을 때마다 이자 지급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면 그게 안전한 이제 뭔가의 소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이 빌리는 경우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까요? 증여세법에는 지금 이제 4.6%로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업자금 빌리는 것도 증여세법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이게 증여라고 포착이 됐을 때는 이게 이 사람이 4.6%로 무상이자로 빌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대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4.6%와 이 이자율이 낮다라고 하면 그 차익분이 혹시나 이자 부분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또 증여세 과세 대상도 됩니다. 가정적으로 하면 10억을 빌리면 4.6%면 4,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율은 1%만 설정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분은 3,600만 원의 이득을 봤다라고 해서 그걸 증여세로 이제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자를 받으시는 부모님은 사실상 이자 소득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사실 자녀가 지급할 때는 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국세 25%랑 지방소득세 2.5%, 27.5%를 원천 징수한 다음에 지급해 드려야 되고 받은 부모님은 금융소득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천만 원 이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 원천 징수로 업무가 끝나고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바죠. 그럼 증여하고 대여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기증여가 있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대여했을 때 이 사업의 아이템이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매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원금을 상환한다거나 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여가 나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말 그대로 뭐 스타트업이다. 뭔가 이제 위험도가 좀 높다라고 하면 차라리 증여의 방식을 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증여 방식을 통할 때는 증여세율이 좀 높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인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사실 최고 아주 높은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이제 50%의 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30억 원을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까지 이제 창업 자금을 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세율이 적용이 되겠지만 거기까지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에 이제 어떤 사이즈냐 이걸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에게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5천만 원이나 2천만 원씩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미리미리 줘서 그걸로 자녀가 자산의 형성을 많이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창업 자금에 바로 써도 되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세율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가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업종을 만약에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중소기업 사이즈여야 되고요. 그러면 60세 이상의 부모가 이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그래서 대부분 현금입니다. 현금을 증여를 해주고 창업 자금에 써라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좀 낮아지죠. 그리고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30억 원, 그 다음에 창업을 한 다음에 고용을 10명 이상 하게 되면 50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이나 공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인데 5억 원이나 공제가 되기 때문에
조그만 창업에서 5억 원 준다 그러면 세금은 0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창업을 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동성은 확보가 되고 숨통이 트이는 거죠. 만약에 5억 원의 증여를 그냥 일반적인 증여세로 계산을 하면 증여세가 몇 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증여세를 결국 수증자인 자녀가 내야 되는데 그럼 사업자금이 4억 원대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제는 5억 원이나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도 세율이 10%로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신데요. 특히 이제 먼저 파악하셔야 될 거는 업종입니다. 업종.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업종이 이제 예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안 되는 업종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매 및 소매업은 안 되세요. 이제 창업이란 개념이 좀 아니다. 네네. 도매랑 소매업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 당연히 이건 좀 이제 일반적인 사업의 형태가 창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유흥주점업 그다음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커피 전문점은 안 되세요. 근데 커피 전문점은 왜 안 진짜요? 되는 네, 거예요? 일반적인 창업의 개념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커피 전문점이 음식점업에 속하면 또 가능합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기준점의 사업자 등록인지 여부에 따라서 창업자금에 대한 이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이에 대한 증여를 진행하시는 게 아주 이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죠. 세무사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부모님의 자산을 우리 자녀분들이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분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이 없어서 담보를 할 게 없어서 부모님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이제 대출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담보는 부모님 거지만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내가 이자 변제를 꾸준히 해야 되는 내역을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이자 비용으로 경비로 활용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증여세법에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을 결국은 무상 사용한 걸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자산이 아닌데 왜 무상 담보로 활용을 했느냐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증여세가 또 추징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 잡는 게 마찬가지로 1천만 원 미만이면 괜찮은데 1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담보 이제 대출 금액이 한 2억 1,700만 원 정도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